트럼프와 해리스의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주식이 좀 평온하려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맞아.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주식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다, 그래 보입니다. 트럼프에서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관세야. 관세를 중국에 50에서 60%를 관세를 때리겠다,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거든. 그런데 보통 이런 소리를 하면은 미친 소리다, 그래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트럼프 말을 하는데, 트럼프 이분께서는 이래 하고도 남는 분이시잖아. 그래서 50에서 60% 관세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보면, 이게 잘못하면 금리 인하를 꾸준하게 못하는 상황, 인하를 이렇게 해나가는 걸 꾸준하게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거야. 아마 그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. 이걸 명확히 하게 되면은. 그게 왜 그런 상황이,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때리려고 하는 목표는 뭐냐면,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. 그러니까 덤핑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자국 사업이 보호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50에서 60% 관세를 때리면 자국에서, 미국에서 만들었는 그 제품을 미국 사람이 쓰라 이거라, 중국에서 돌아오는 싼 물건을 쓰지 말라는 게 핵심이거든. 그래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린다 이거거든.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관세의 조짐이, 이런 조짐이 나오고 있거든. 관세를 20%를 때린다 개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.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경제 성장률도 약 한 1.5%에서 2% 정도가 줄어들 거라는 예언들이 이미 있거든. 그런데 지금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50에서 60% 관세를 때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가 곤란한 지점이 생길 거다, 이래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경제가 조금 꼬이는 거지. 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노 하면, 관세를 때리게 되면 그 자체가 물가 상승이 된다는 거지.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까? 그래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어디 됩니까?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.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막 치고 있는데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터니 계속 이야기했지만,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또 한 개 방법이 하면 공급망을 증가시키면 된다 이건데, 지금 공급망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이거든. 그럼 이 자체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. 그런데 금리마저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나겠지. 이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다. 그래서 이 관세를 올리는 거 50에서 60% 올리게 되면 결국 공급망을 위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, 공급망이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거든. 그런데 이래 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치려고 막 하는데 금리마저, 비행기가 너무 많이 지나가네. 다시 할게요. 일단 인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이 공급망을 확대하고 금리를 올리는 그 방법이 존재하는데, 이 관세의 확대는 공급망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고 공급망을 억제하는 거거든.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중국 공급망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상황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는 있는데, 더 극단적이죠. 50에서 60% 올리는 거는. 이래 돼버리면 이 관세 올리는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팩터, 요소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. 근데 그래 되면은 또 이대놓고하면,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들썩들썩거리는 거라. 그래 된 지점에서 금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는 거는 터니 보기에는 임파서블하다. 어느 정도 내려오겠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더 느려지거나 또는 금리를 못 내리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,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거나 해버리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.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
다시 평균을 뭐 찾아가겠지. 그게 언제 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를 보는 관점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발언들이 또는 실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관세라고 보여.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는 거는 되는데 증가해오던 인플레이션의 어떤 율의 관리 측면에서는 과히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.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. 고민해봤거든. 근데 해리스는 그런 입장을 안 띄고 있지. 물론 트럼프께서는 뭐 이거 말고도 시부리 되는 게 정말 많으신 분이시잖아.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지만 어쨌든 관세가 제일 큰 것 같아. 그 다음에 해리스가 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을 개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지점들은 없겠지. 이해가 되죠? 예. 11월 5일 날 터는 이거로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예언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. 트럼프가 되면 반드시 관세 문제가 건들킬이라고 봐.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오리라고 봐. 내가 보기에 내 개인적인 의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힘든 지점들이 일어날 거야. 이분은 금리 인하를 하락할 거야. 분명히 말로. 금리 인하도 하고 관세도 올려라. 이래 이야기를 할 거거든. 근데 실제에서 관세를 인상을 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든 측면이 존재해. 트럼프는 그래 우기겠지만 그래 된다면 잠시 금리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치겠지. 그러면은 금리를 더는 못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. 그리고 그 말의 결론은 뭐고?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금리를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, 영원해진다는 이야기 같아.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, 한국 같은 경우는 증시나 나머지 부동산에서가 그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겠지 뭐. 그런 상황들로밖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. 요게 이제 우리 증시와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트럼프가 당장에 숏 피어리어드, 좁은 기간 동안에서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리라 그래 생각이 들어.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.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. 예, 이제 방송 마쳐야 되겠어요. 이제 아들이 오늘은 뭐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 처마시러 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 저녁은 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 보여. 이 방송을 마쳐놓고 집에 밥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. 터는 오늘도 굉장히 무료하게 장을 보냈다. AI 매매 말고는 한 게 별로 없다.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네. 예, 그리고 장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. 한 발 빼고 있지. 어쨌든 트럼프하고 해리스 선거 결과는 굉장히 기대되네. 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밑밥을 깔더라고. 나는 이번 선거에 저도 굴복 안 해. 이 지랄하고 있더라고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뭐에 대한지 영화다, 영화. 예,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11월 5일 날, 오늘은,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를 이제 투표일 날이잖아. 오늘 밤부터 투표나 아마 그럴걸. 를 맞아야.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불이 되시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대중국을 향한 50에서 60% 관세 때리겠다는 이 발언이 궁극적으로 이자에 영향을 줄 것 같아.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이자의 하락에 영향을 줄 것 같아. 그래 되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증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.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터는 방송을 뭐 깊이 있게 못했다는 거. 방송이 아니고 주식 매매를 좀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고 있습니다. 잘만만 계속 이래야 될 수도 있겠네요. 이번 주에 모두들 즐화 되십시오. 오늘 주식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즐화대의 끝.